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특별합니다. 40년 전 추운 겨울 새벽 부산역 기차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몰랐죠.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추위 속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가 평생의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로맨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부산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저는 새벽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깜깜한 새벽 6시. 광장엔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죠. 콘크리트 바닥에는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어 반짝이고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와 손발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허리를 돌려보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몸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금방 다시 몸이 얼어붙곤 했죠.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예매를 포기하고 줄을 떠났어요. 이제 와서 포기하다니. 이제 1시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아깝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한 칸 앞으로 당겨 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 바로 제 앞에 서 있던 키가 꽤 큰 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도 추위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서 있었어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을 꼭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짝이던 묵주 반지. 저도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 순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본당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어느 본당에 다니세요? 도도하게 서 있던 그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송정성당에 다녀요. 그리곤 등을 돌렸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를 보며 제 장갑을 벗어 건네려 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긴 대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표를 예매했습니다. 저희는 차 한 잔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결국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백반을 먹게 되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체면도 불구하고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서 둘이서 다정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춥고 배고픔을 함께 이겨낸 덕분이었을까요? 첫 만남인데도 남녀가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분위기도 훈훈했습니다. 제가 밥값을 내자 그녀가 커피를 사겠다고 했어요. 기차표 예매하러 왔다가 식사와 차까지 함께하게 되니 제 마음이 묘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가씨,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 아빠한테 혼나요.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김소연 마리아입니다. 저는 제 집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저는 한 달 후 장교로 임관 예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졌죠. 그녀와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제나 저제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딱 10일째 되던 날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받아보니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요. 기쁜 마음으로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부산역이었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5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바람을 맞은 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이대로 끝날 것 같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조금 풀려서 기차표 예매하던 그때보단 나았어요.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소연 씨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올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 겨우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게 기다린 시간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나와준 것만으로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매일 만나 데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연 씨의 아버님은 무척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무슨 연애냐며 무조건 반대하셨죠. 제가 어렵게 군대에서 전화하면 바꿔주기는커녕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소연 씨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몰래 만나러 나왔다가 아버지에게 걸려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 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수녀원에 가기로 했어요. 제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중대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10일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녀원을 다니며 소연 씨를 찾기 시작했죠. 결국 소연 씨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틀 동안 설득 끝에 그녀를 수녀원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버지를 설득하자고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단 한 번만 저를 만나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중위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늠름한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의외로 아버님은 호의적이셨어요. 지금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을 사랑합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허허하고 웃으시며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제대 후 한 달 만에 약혼을 하고 3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아내한테 약속해놓고 매일 고생하며 사는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때 기차역에서 제가 그녀 손가락의 묵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말을 걸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희는 없었겠죠? 지금은 매일 서로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40년 전 추운 새벽 부산역에서 시작된 이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번의 용기, 한 번의 기다림, 한 번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평생의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순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역에서 시작된 운명적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